사장님들 진짜 열심히 만든 내 음식 나 이제 사업자도 냈고 이거 이대로 팔고 아주 승승장구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먹어서 내 음식을 알아주다니 너무 기뻐. 환상에 부풀어 계신가요? 실제로 또 그렇게 되신 사장님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되는 나의 음식, 내 사업을 동정업계의 타 업체에서 그대로 똑같이 상호명도 가져가고 컨셉도 음식도 똑같이 해서 만듭니다. 아니 심지어는 우리 업체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기에 가맹점을 냈나 보다 하면서 그 집에 가서 더 사 먹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눈 뜨고 코 베이는 사건인데요. 너무 힘들지 않나요? 듣기만 해도 너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시죠? 이거 당장 사장님 이야기가 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직접 겪어봤던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말로만 브랜딩 할 게 아니고 이런 실무적인 이야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창업을 하기 전에, 그리고 이미 내가 지금 창업을 해서 막 엄청 유명해지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빨리 해놔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빨리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사장님들은 적어도 나중에 내 사업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수년 전이었어요. 한 지역에 F&B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회사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뭐 매출로 따지면 지역 화폐를 쓸 수 없는 매장이니까 뭐 그 이상의 매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 대표하는 F&B 업체였는데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렇게 큰 업체인 만큼 상표 등록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업체는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가 찾아보고 나서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사장님께 바로 말씀을 드렸죠. 이 왜 상표 등록을 하시지 않았냐. 이게 이렇게 유명하고 매출도 엄청 큰 업체인데 이걸 등록하지 않은 것이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뭐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먹으리는 일반 검사라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지금 상표 등록은 보통 명사가, 그러니까 식별력이 없어도 복합상표로 등록을 해놓으면 등록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반년 동안 넘도록 했으나 거기에 있는 사장님은 그것이 크게 중요하시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냥 내 거기야 살펴면 되지 누구나 따라하겠어. 네가 가를 따라한다고 한제 우리 거부터 잘 만들겠어. 라는 분이셨어요. 그런 마인드셨죠. 근데 진짜 놀랍게도 여러분, 불과 제가 들어간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다른 지역에 저희랑 동일한 상호로 복합 상표를 등록을 해서 저희랑 유사한 패키지, 유사한 음식을 그대로 내셨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고객들이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혹시 그 지역에 가맹점을 내셨냐라고 물어봤고, 그리고 수많은 그 리뷰에서도 제가 이 지역에서만 먹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먹을 수 있네요, 다른 지역에 또 분점을 내셨나봐요 하면서 그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인할 정도로 똑같다는 의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심각성을 말씀드렸죠. 상표 등록 하셔야 된다. 그제서야 이제 제 말이 조금 들리기 시작하십니다. 상표 등록 근데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불과 또 몇 개월 만에 또 다른 지역에 이제 똑같은 상품이 상호와 함께 출시가 됩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또 분점을 내셨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눈 뜨고 코 베이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답답했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브랜딩 한다고 해가지고 예쁜 로고고 뭐고 그걸 먼저 하실 게 아니고 개념부터 제가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사업자 등록을 낸다고 해서 우리의 상표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은 그냥 세무서에서 나 이런 사업체야. 그러니까 세수를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를 등록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흡사 출생신고랑 똑같아요. 뭐 김철수가 정말 여러 명인데 그 같은 이름이어도 다 등록이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야 하기 때문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업자 등록을 보면 개인 사업자에 똑같은 상호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출생신고처럼 네 사업이 출생이 되었구나. 그럼 세금을 내렴 하면서 그냥 등록을 시켜줘요. 심지어 인터넷에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업종 뭐뭐뭐뭐 업태 뭐뭐뭐 선택하고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상호명 써가지고 등록하면 그냥 바로 사업자가 발급이 되죠. 아주 간단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업이 너무 잘 됐습니다. 잘 돼가지고 우리가 법원에 가서 내가 법인을 설립할 거야. 등록을 하러 이제 법원을 띡띡띡 가게 됩니다. 우리 지역 내에 동종업계에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그분이 등록을 해놨다면 우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되게 잘 돼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법인을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의 가게는 이름을 아예 바꿔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그리고 그 타 업체가 나보다 매출이 더 많이 나지 않아도 그리고 훨씬 나중에 이 업종을 하더라도 그분이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나의 상호를 그 법원에 등록을 했다면 그분이 먼저인 겁니다. 그럼 나는 낼 수가 없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나서 상표 등록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법원에서 하는 상호 등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만 가능한데 전국구에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희 지금 업체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저희 똑같은 상호명으로 같은 컨셉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건데 이걸 막으려면 특허청에 가야 됩니다.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이라는 것을 해야 해요. 상표 등록을 하려면 지금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서 키프리스라고 칩니다. 여기 보시면 상표, 디자인, 특허 이렇게 다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상표를 클릭합니다. 상표를 클릭한 다음 지금 쓰려고 하는 상호명을 쳐서 검색을 해봅니다. 우선 없다면 다행이고 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이제 법리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왜 법리사를 찾으라고 얘기하냐면 이 법리사는 특허에 관련된 업무를 해주시는 법적인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특허 관련된 것들이 아주 빠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상호 등록을 할 때는 유사업종도 같이 보게 되거든요. 특허청이 그렇게 이름이 없다고 해가지고 바로 승인을 내주지 않는답니다.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이 특허청은 비슷한 발음, 같은 발음이 들어간 다른 업종이더라도 이게 발음이 유사하면 우선은 거절을 내립니다. 이거를 우리는 완전 다른 거고 우리는 이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소명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인이 하기에는 너무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잘 하시는 법리사에게 그 상표권 등록을 의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상표권도 출원을 한 다음 등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표권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출원 과정에서 쓰시면 안 되고 등록이 된 다음에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이 뭐고 출원은 뭐야? 라고 얘기하실 텐데 그거는 법리사와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그것까지 막 자세하게 다뤄드리기는 어렵고 여튼 그래서 제가 맡은 그 업체는 어떻게 됐냐 이미 상표권 등록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저희 업체만의 특이한 또 음식이 있었는데 그 음식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을 하나도 안 해놨더라고요. 그 등록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그것조차도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있는데 그걸 이제 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제가 여러 이제 법률사무소랑 이야기해 본 결과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이 부정경쟁
방지법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뭐 내용 증명을 보낼 수는 있지만 결국에 이게 소송까지 가더라도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결국에는 이것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는 싸움이 되는데 이걸 들고 소송까지 가서 시간만 낭비하지 심지어 이 소송 기간 동안 그 사람이 장사를 못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장사를 또 해요. 그 시간 동안. 근데 혹시 소송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하루 만에 막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고 길게는 몇 년씩 가기 때문에 시간 안에 그분들은 충분히 벌고 그냥 나오시면 또 끝나는 일이에요. 특히 트렌드를 타는 음식이라면요. 그래서 결국에 소송 거는 사람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애초에 내 사업을 하기 전에 상표권 등록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법적인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 내 거랑 똑같은 걸 만드는 사람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그 사장님께서 이제 이런 사태까지 다 오고 나니까 일반 엔젤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자기는 열심히 인리 개발을 해서 장사한 것밖에 없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 거를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난 다음 점을 내면 정말 이렇게 계속 당할 수는 없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장님이 가시고 그 사무실에 있었던 좀 연세가 있었던 격리분이 있었는데 그 업체가 이렇게까지 올라오기까지 한 5, 6년이 걸렸는데 그 동안에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저 말고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러면서 무지가 죄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신 사장님은 자기의 사업체에 법적 보호를 꼭 받으실 수 있는 장치부터 꼭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보호받을 수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보호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레시피는 사실 받기가 어려워요. 이건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맡았던 이 업체도 그것이 충족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이거 혹시 등록 안 해놓으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도 등록을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뭐 상표권도 등록 안 했는데 아니 그리고 그대로 그렇게 뺏겨가시는 분들 진짜 그 시간에 요리 연구하세요. 대놓고 상호명도 똑같이 하시고 패키지도 똑같이 하시고 음식 구성도 똑같이 하시고 모양도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세상에 참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노려서 가져가신 거죠. 브랜딩은 그냥 하는 게 브랜딩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사업의 자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도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끝까지 보호받고 끝까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혹시 내 사업체 내 상호명도 보호 못 받는 거 아니야? 나 사업자 등록만 했는데 상표 등록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내 상호명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내가 이걸 엑시스를 하겠다 하시는 사장님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이 지금 상표부터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맡았던 그 업체처럼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안 당하시려면 그 업체는 정말 많이 커졌었거든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20만 원 팔다가 이렇게 5년 뒤에는 이렇게까지 잘 될지 모르셨던 거죠. 근데 사전에 이런 얘기들을 아셨다면 이런 조치를 취해 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6년 동안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다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여튼 지금은 이렇게 정보도 많이 공유되고 제 영상이 누군가한테 닿을 수만 있다면 이거부터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등록되어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또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부디 이 영상을 보신 사장님 중에서는 당하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정말 필요한 그 지식들로 말씀드릴게요.